제가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영화 화차 알죠? 화차.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없어지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되면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뭐 그럴 일이 없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요. 정말 건강한 애였거든요. 진짜 장인어른의 피를 받아 특전사 출신이시거든요. 군인 출신이세요.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너무 체력적으로 강한 친구였는데 그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적어도 3주는 안정을 극도로 취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이제 병간호가 시작됐으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24시간 못 잤어요, 아예. 그 아내의 가장 주특기였던 건강을 아예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제 탓 같았어요, 그냥. 뭔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입원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혹시 몸이 안 좋아서 신랑이랑 같이 오래 못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겠구나. 신랑한테 편지를 하나 썼거든요. 그 편지에다가 나는 얼른 건강해질 테니까 걱정 마 이런 편지가 아니라 은행 비번, 뭐 OTP 사용하는 법, 배달하는 법, 카드 쓰는 법, 비밀번호, 막 은행 비번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아이고. 뭐 모든 사람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없을 때도 이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고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바람이고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이고. 두 분의 저 깊은 마음 속에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 있으시군요. 사실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 때문에 조금 저희는 좀 힘들어진 그 케이스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고 또 그거를 이제 좀 웃으면서 좀 어른스럽게 이겨내려고 서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마음이. 네. 다만 이제 두 분은 긴 시간 동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쭉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팠던 것이 현재 두 분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참 저희도 마음이 참 아프고 그래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네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으세요? 저는 애석하게도 아직도 그 보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내는 거라고 생각만 할 줄 알았는데 호적에서 지우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길에 얼굴 보는 것들. 잠시만요.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저도 아프고 힘들고 예민하고 이 사람도 저를 초반에는 이제 완전히 뭔가 케어해 줄 수가 없고 이 사람도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너무 힘들고 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든 얼굴이고 이제 하루는 제가 막 예민하고 이런 상태니까 제가 막 뭐라고 화를 엄청 냈어요. 근데 이제 신랑도 제가 화를 막 내니까 안 참고 막 같이 화를 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러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혼자. 근데 이제 혼자 나가서 나는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막 밖에를 돌아다니는데 그냥 저희 아이와 있었던 추억이 있었던 뭐 그런 장소나 이런 데라도 찾아가야지 하고 혼자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바로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 거가 거긴데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랑은 나랑은 평생 못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랑은 나랑은 평생 못 떨어지겠구나. 같은 마음인 거죠. 그 시기가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난 위로받고 그냥 싶은데 저희도 너무 같이 힘든 거. 마음껏 그냥 엄청 마음껏 슬퍼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아프고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뜻 연락을 못했지만 두 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추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사람마다 이걸 어떻게 그래도 조금 회복해 나가고 겪어 나가느냐가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저는 극복이란 말 쉽게 안 써요. 그냥 겪어가는 거예요. 근데 겪으면서 안 아플까? 아파요. 겪으면서 무지 아픈데 그 일이 없었던 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 안에 남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과는 그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서로 좀 위로하고 이렇게 다루고 사는 거지. 다루어내고 사는 거지. 절대로 없었던 일처럼 되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그 아내도 저도 네. 괜찮지 않거든요. 괜찮지 않죠. 절대. 네. 그래도 이제 뭐, 둘이 좀 잘 극복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너무 신랑의 삶을 좀 통제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신랑도 뭔가 살면서 꼭 필요한 일들 꼭 해야 되는 그런 아까처럼 뭐 경제적인 일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없어도
뭐 슬프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뭔가 삶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계속 찾아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서로의 시간에서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신랑이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두 분의 어떤 내면의 마음을 그래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특히 유리 씨 MMPI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본인의 네. 이 몸에 대한 건강, 신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이 아파지면 곧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떠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떠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지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시니까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 너무 심한 상태세요. 근데 지금 어디가 이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시죠? 진짜 건강했었는데 네. 그 산후조리를 못하고 이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약간 그 순간 방치를 자기를 다 놔버려서 방치를 해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거의 몸 상태가 여든이 넘은 노인 분보다 더 약한 상태니까 여기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몸이 견딜 수 있는 약간 체력적인 마지노선 같으니까 운동을 하던 뭘 하던 지금 빨리 그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다시 가다듬고 운동도 하고 좀 쉬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몸도 마음도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뒀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손발이 막 너무 아프길래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또 내버려뒀더니 이제 손가락이 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회사를 오래 다니고 사실은 계속 다니고 싶긴 했었는데 이제 사무직이다 보니까 타자를 오래 쳐야 되는 거에서 손가락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 예전에 같은 그런 건강 상태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돌아오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어쨌든 두 분은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어쨌든 건강한 면들 그리고 이게 자아의 강도로 봤을 때 자기한테 조금 강점들이 있거든요. 이걸 붙잡고 힘든 일들을 겪어가거든요. 근데 조금 그 구체적인 것도 좀 저희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또 이런 비슷한 아픔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께 좀 진심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와 예를 들어서 비슷한 아픔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진행 중인 분들이 질문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아직 괜찮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라도 이제 힘을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그 어떻게든 짜내서 그분들한테 기운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가끔 가다가는 편지 주시면 제가 답장도 하고 제가 답장 들으면 편지도 하고 하면서 또 응원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주고 힘을 받기도 하고. 네네.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사실은 안 들어서 제대로 이렇게 사라지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그냥 잠자고 뭐 밥 먹고 이게 다였는데 그냥 집안에만 뭐 오래 그냥 머무르고 뭐 이러고 있었더니 억지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싫어해도 그냥 계속 끌고 나가고 어디로 가고 산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 처음엔 너무 싫었는데 이제 나가니까 조금씩 그래도 뭐랄까 더 좋더라고요. 신랑이 저한테 노력해주는 거를 보고 그거를 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계속 있어서 아마 그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좀 몸이 괜찮아지자마자 다 저도 이제 일하는 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오 진짜 예쁘다 여기. 열심히 들고 있어. 오. 뜨거운 코트가. 가족들이 있는 유럽으로도 가고 뭐 가고 싶다는 데 있으면은 계속 뭔가 좀 혼을 빼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진짜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운동도 막 억지로 하기 싫다는 거 막 엉엉 우는 거 일어나서 운동하자 운동 가리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진짜 엄청 못 살게 굴었어요. 그냥 조금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제가 해야. 그러니까 그냥 잘해야 돼.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조금씩 아픈 친구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그냥 네. 금세 치료만 받으면 금방 좋아지는 그런 네, 경우 네. 굉장히 너무 많아서. 가엽죠. 이렇게 요만한 애들이 네. 아파서 네. 아파하면 너무 가엽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만 치료 받아서 많이 빨리 건강해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신랑 열심히 일한. 못 찍으면 제 돈으로 기부를 하더라고. 자기 돈은 아니고 다 100%제 돈이었어. 맞아요. 아 개그맨들 누구 돈으로? 그래서 이 두 분이 비교적 건강한 방어 기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재우 씨는 유머, 위트, 네 그걸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 좀 편안하도록 하는 그런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 유리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또는 힘든 아이들을 위해 그래도 여력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기부도 하시고 돕는 일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의 아픔을 가지고 그래도 좀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승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면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행여나 좀 힘들까봐 제가 일부러 장난도 진짜 많이 치고 좀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조금 더 막 좀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집착이라기보다는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를 보호하시려고 계속 발에다 주러 가시고 데리러 오시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신 것 같고요. 혹시 아내의 건강이나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내 탓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내의 가장 주특기였던 건강을 아예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그 제 탓 같았어요. 그냥 뭔가 네, 그게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남은 사람들은 후회와 미안함과 죄책감이 느껴지죠. 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좀 이러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건데 이건 역시도 건강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죄책감이 심하면 또 그것을 겪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마음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부터 조금 또 편해지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첫 번째 임신은 이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적처럼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와 줬어요. 어머,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 거야.
라는 생각에 이게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이만큼 네, 아기집이 네. 보이고 막 요럴 때인데 막 난항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근데 우리는 막 아가 이제 태명을 부르면서 뽀문아 아빠 출근하고 일하고 오는 동안 우리 아빠 보고 싶어서 어떡해 막 이러면 우리 신랑도 막 뽀문아 아빠 빨리 일 끝나자마자 총회까지 달려올게 이러면서 너무너무 태교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새 가족에 대한 그림을 너무 그려버렸어요. 그랬군요. 얼마 만에 유산이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6주 넘어가면서 아이가 심장이 안 뛴다는 소식을 네. 듣고 있었고 8주가 넘어가서 소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평상시에 얼굴에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나는 피부 타입인데 이렇게 온몸에 발진처럼 다 뭐가 빨갛게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팔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라서 병원에 빨리 가보자. 그래서 이제 장모님도 부랴부랴 오시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오래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파 수술을 하게 됐죠. 네. 그 폐혈증은 치사율도 높아요. 너무 제가 어리석었죠. 너무 어리석었고 이미 끝난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착이 되고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집에 무슨 박스가 막 와 있어요. 임신 테스트기라든지 아니면 배란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막 이렇게 세트로 막 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막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냥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을 돌보고 그냥 우리 행복하면 될 것 같은데 행복하면 나중에 또 생길 것 같은데 빨리 난임센터에 가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를 했어요. 우린 아직 젊잖아. 자연 임신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무너무 거부를 하니까 그거를 설득해서 병원까지 가는데 1년 반이 걸렸고 1년 반 만에 병원에 이제 발을 들였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배란 유도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 임신에 또 성공을 했어요. 이제 피 검사로 임신 수치가 계속 점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아기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궁의 임신이 될 것 같으니 위험할 것 같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너무나 또 이제 무서운 얘기를 듣게 됐고 근데 검사를 하면 임신은 확실하고 계속 수치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정말 막 미치겠더라고요.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임신 초기, 그 이제 3개월까지를 first trimester라고 해요. 이때 이제 유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건강한 태아가 아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나 때문에 아이가 뭔가 버텨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죄책감이 들죠. 그때 우리 지영 씨의 마음에 굉장히 큰 타격과 동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다시 이제 갖기 위해서 다시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검진 결과 제가 갑상선암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알아서 너무 다행이고 수술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수술을 잠시 이제 3개월을 미뤄두고 그 3개월 몰아치기로 제가 난자 채취를 정말 기계처럼 했었어요. 그래 갑상선 암이나 이런 뭐 수술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미루고 난자를 채취하셨군요. 네. 이 부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요 성적인 불만이었습니다. 네. 지영 씨도 나의 성관계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다. 뭐 나의 성생활은 의미가 없다. 근데 또 우리 남편분 형균 씨는 아이에 대한 부담을 좀 마음에서 좀 버리고 싶다. 나의 성생활은 멈춰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두 분이 하긴 하세요.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임신만을 위한 그게 되고 또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또 서로 싸움이 되고 서로 실망하게 되고 기회를 안 만들고 싶은 거죠. 배란 일이 무서워지는 순간이 와요. 너무 두렵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과연 맞는 거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눈이 마주치면 서로 피하고 배란 일이 되면 막 쉬쉬해버리고 그죠. 말 꺼내는 게 더 부담스럽고 그죠. 그게 맞는 거야? 진짜 나도 드라마에서 막 밥 먹다 밥상 없고 막 촛불 켜놓고 막
남편 막 슬리브 기다리고 이런 드라마를 많이 했잖아요, 연기를요. 하나도 없어요, 현실에서.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여자 민지영과 남자 김영균이 너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터널 시야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양옆은 다 캄캄하고 저 끝에 있는 그 하얀 동그란 원처럼 보이는 터널의 끝, 그것만 보고 가다 보면 길을 잃어요. 과연 우리의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그것만 향해 그냥 줄기차게 달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보면 임신에 좀 지나치게 몰두하게 된 그 지영 씨의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또 이러한 성적인 부부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어려워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